네, 진사로입니다. 43회 한능검 중급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한 프랑스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여 동부승지 이양루는 서양 오랑캐와의 화친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요 가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다. 이건 이제 병인 양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수교하여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조선 책략이 유포되자 경상도 유생 이만손 등은 미국과의 수교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책략이 유포되자 상소를 올린 거고, 다만 요 이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제 이게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남 만인소 요 의견에 이제 고종 그 집권 세력이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병인 양요가 있었던 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병, 병, 오, 신, 척 해가지고 이제 병인 양요 이후에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도굴시도 사건이나 신미양요 이런 게 있었고, 척합의의 건립으로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지금 선지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척합의 건립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요 1년 후에 흥선대원군이 이제 일산에서 물러나요. 그러면서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됩니다. 직접 정치.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종이 나이가 어려서 흥선대원군이 대신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고종이 친정, 직접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20살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져요. 운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운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너네 우리랑 그 조약을 맺을래? 아니면 전쟁을 할래? 뭐 이렇게 나온 게 운요 사건인데, 이때 이제 당시 대신들은 결국 개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인식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운요 사건 이후에 강화도 조약 체결 전에 그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일본과의 개항에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최익현 같은 분이 이제 이 개항을 반대했습니다. 개항 반대. 그러면서 들었던 논리가 외양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과 서양은 어차피 한 덩어리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 전에 그 미일수호 통상조약 이런 거 맺으면서 개항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처럼 이제 조선도 개항을 시키겠다라는 게 일본 생각이었던 거니까 최익현 선생은 그걸 알고 개항에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지에 있죠. 5번이 정답입니다.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에 반대하였다라는 게 이 강화도 조약 직전에 운요 사건이 있었고 그때쯤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기 이제 뭐 조선 책략 유포가 요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신사 파견이 되고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송시열이 북번론을 내세웠다. 요거는 뭐 아예 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병자호란 이후 그 효종 시기.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였다. 요거는 일제강점기죠.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박은식 선생은 한편으로 유학자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구신론, 그러니까 유교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박중빈이 새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도 그 시기쯤인데 요거는 원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석이 단발령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요거는 을미의병이요.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나오니까 이제 유생 쪽에 유생이었던 유인석이 이거에 반대하면서 의병을 일으켰다라는 거였죠. 자,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나 조약이 체결된 공통적인 배경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배경이에요. 자, 가를 보니까 조선국이 지불한 5만 원은 피해를 입은 일본 관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특별히 돌보아준다.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약관명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조선이 5만 원을 지불하는 건데 왜 지불을 하냐면 일본 관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서 일본 관원들을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을 두어서 경비를 서게 한다라는 게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 이모군란이 있었을 때 이때 이제 그 구식군인들이 그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기군 일본인 교관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맺은 게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이제 일본 공사관에 일본인들이 경비를 서게 만든다라는 게 제물포 조약의 내용입니다. 이모군란의 영향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나 보시면 4조에 자, 규정에 따라 조선 상인이 북경에서 교육하는 경우와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허가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상인의 내지무역을 허가한 건데 이게 뭐냐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에요. 이모군란 때 구식군인들이 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정부의 대응 방식이 뭐였냐면 그 청나라에다가 군사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청군 부대가 이제 이모군란을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란이 진압된 후에 청나라에서 영수증을 내밉니다. 자, 우리가 해줬다. 너네들이 해달라는 데서 해줬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온 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청상인의 내지무역이 허가가 되면서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죠. 바로 이모군란이 공통적입니다. 이모군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라는 게 되겠어요. 이 두 조약의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한 것은 2차 가보기역 때예요.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이 조약이 맺어진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모군란 2년 후에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것은 갑신정변 직후입니다. 이제 1년 후에 뭐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겠다라는 명분으로다가 그 우리 여수 남단에 있는 섬 거문도를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육일준, 앤드, 부들러 같은 분들이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군란, 갑신정변 막 이런 거 하고서는 막 영국이 불법 점령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 순서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중립화론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3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동상 제막식이 열리다 해가지고 동학 농민군의 지도자인 가의 동상 제막식이 서울 종로의 옛 전옥서 터에서 열렸습니다. 녹두장군이라 불렸던 그가 죽은 지 123년 만입니다. 고부분기 주도했고 동학농민군이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바로 전봉준 선생이에요. 장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이 전봉준 선생님의 동상 제막식이 서울 종로의 옛 전옥서터에서 열렸는데 지금도 여기 가면 전봉준 동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종강역, 그러니까 종로 1가인가 종로 2가인가 하여튼 그 종강역에 나오면 출구 앞에 바로 전봉준 장군의 이 동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근처에 그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뭐 이분이 이제 뭐 처형을 당하셨던 곳이라든지 이런 여러 터들이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결국 동학농민군의 활동 관련된 걸 찾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군의 총지휘관이셨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어렵지 않죠. 4번입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 관군에 맞서 싸웠다. 이게 동학농민군이 했던 일인데 다만 여기서 패했죠.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좌절됩니다. 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 앞서 나왔죠. 박은식 선생입니다.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런 책을 쓰셨고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잠깐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이건 두 분이에요. 장인환,
전명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미주 지역에서도 우리가 독립운동 단체를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대한인 국민회, 이게 세워졌다라는 거죠. 자,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건 단체로 말씀드리자면 대한자강회. 자,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미의병이에요. 이인영 총대장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가에서 막가지에 대한 경제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반공령의 선포가 가, 독립협회 활동이 나, 한국중앙총상회가 다, 그 다음에 보안회가 라, 국제보상운동이 마입니다. 자, 각각을 이제 선지에 있는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시다. 자, 반공령이라는 게 이제 일본에 있는데, 일본으로의 미국 유출을 금지한 건 반공령이 맞아요. 이게 미국 유출 금지령을 반공령이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의 저령도 조처해고를 저지하였다. 독립협회 맞습니다. 이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게 이제 보안회고,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저령도 조처해고를 저지했다라는 거죠. 자,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한국중앙총상회 맞습니다. 자, 태극서관과 자기회사를 설립하였다. 요거는 신민회입니다. 역시 애국 계몽운동 단체로서 구국운동을 펼친 거는 맞아요. 경제적 구국운동은 맞는데, 다만 활동은 태극서관 자기회사의 설립, 이런 게 이제 해당하는, 요게 이제 신민회고, 아까 보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요거를 저지했다라는 게 보안회의 활동입니다. 자, 국제보상운동의 전개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국제보상 기성위에서 주도했죠. 이거는 대한매일신부의 후원을 받았다. 역시 맞습니다.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전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지금 자주독립 위치에서 조칙으로 명령을 내리고 연호를 쓰고 있으니 이미 황가의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마땅히 황제라고 칭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폐하께서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대한제국이 수립된 거죠. 자, 여기 뭐 폐하라는 호칭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황가의 제도를 쓰고 있고, 연호까지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결국은 제국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는 대군주 폐하라고 불렀어요. 이 대군주 폐하께서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셔야 합니다. 라고 한 거고, 이제 고종이 그거를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대한제국이 수립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찾아주면 정답이 될 텐데,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었다가 대한제국 수립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후에 광무개혁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뭐 원수부가 설치됐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양전사업을 시행하고 지계를 발급했다, 이런 게 그 뒤로 이어집니다. 자,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1880년대죠. 이거는 그러니까 청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단이기 때문에 이제 개항 직후에 있었던 일, 운요 사건은 이제 개항의 배경이 되는 일이었죠. 자, 별기군 창설은 역시 1880년대인데 이 통리 기무 아문, 여기서 추진했던 개화 정책 중 하나, 조미소 통상 조약이 체결된 것도 18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 1번, 4번, 5번은 전부 1880년대 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요 사건은 1870년대죠. 자, 38번 가겠습니다. 3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독립선언서가 나와 있고 지역별 시위, 그 다음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가행진을 벌이는 한인들까지 있네요. 자, 여기 지역적으로 보시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독립선언서 있으니까 3.1운동이다. 처음 운동이 열린 시기가 1919년 3월 1일, 김인현 3월 1일 정오잖아요. 그래서 3.1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줘라 라는 문제인데,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수립이 3.1운동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일제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무단 통치를 찍어 누르는 걸로는 이제 한국인들을 이제 통치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일제가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문화 통치, 그러니까 이게 민족 분열 통치예요. 한국인들끼리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통치 방식으로 전환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간 인사들이 꽤 많죠. 우리가 보통 친일파라고 부르는 그 이제 반민족주의자들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운동으로 따지자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자, 순종 황제 인산일이 일어났다. 요거는 60만세 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에 일어났어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생각하는 고종의 가장 큰 업적이 돌아가신 거 아닌가. 3.1운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때 추진됐던 많은 정책들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자, 조선형 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형평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철폐운동인데 진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험 지역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이거 의열단입니다. 김원봉 선생이 조직하셨던 단체죠. 그리고 저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 선생이 쓰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37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1886년에 정부가 세운 가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운영됐고 영어, 수학 등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자, 외국인 3명 교사로 초빙했고 문벌 가문의 인재를 선발하여 서양어도 공부하게 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한 거죠. 월말 연말에 시험을 본다. 섣달 말과 한여름에는 방학을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외국인의 교사 초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벌 가문의 인재 선발, 이제 정부가 세웠다.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정부가 세운 근대적 학교라는 거죠. 반면에 이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적 학교긴 한데 정부가 세운 게 아니라 이 원산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세웠던 학교예요. 자, 그 다음에 대성학교는 신민회에서 세웠죠.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 관련된 거는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가 반포가 돼요. 이 교육입국조서에 근대적인 학제가 나와 있었는데 이 근대적 학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그 학제에 맞는 선생님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성사범학교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화학당의 경우에는 개신교 쪽 선교사였던 스크랜튼 여사께서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화여대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그 이화여대 최고 학부 중 하나인 자유전공 학부를 스크랜튼 학부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분의 이름을 따서일 겁니다. 38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의 숙인데 우리 중대는 백운평에서 김좌진 사령관의 본대와 합류하였다. 적군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완루구에서는 복장이나 모자가 적들과 비슷한 데다 적군들은 싸우다 죽기도 했고 우리는 6일간의 전투에서 포위를 뚫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산리 대첩이에요. 백운평, 어랑촌 같은 청산리 일대의 여러 지역에서 이제 몇 날 며칠간 싸웠던 전투인데 모든 전투에서 전부 다 우리 독립군이 승리를 했던 그런 대규모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자, 요건 이제 김좌진 사령관 나와 있지만 이제 주공 부대는 북로 군정서, 김좌진 장군의 부대, 그리고 대한 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부대, 이제 이런 부대들 이외에 여러 부대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일본군에 맞서 싸워서 연전연승을 거뒀던 전투입니다. 국뽕이 차오릅니다. 자, 어쨌거나 정답은 4번. 북로 군정서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주도하였다라는 건데, 이제 북로 군정서 말로 한 김에 이 북로 군정서는 중강단에서 이제 연결되는 군대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종교 쪽이죠. 대종교에서 설립한 무장부대인데 이게 이제 북로 군정서로 이어졌다. 그리고 요 이후에 이 부대들이 뭉치면서 대한 독립군단 이렇게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만주를 떠나서 러시아로 이동했다가 자유시 참변을 얻어맞고 이제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3부 결성되고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정답은 4번이고. 자, 다른 것들도 좀 볼게요. 한중 연합작전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부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 독립군 여기 있죠. 한국 독립군하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이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 지역 지천천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부대로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이 조선혁명군은 주로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한중연합작전으로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만주에서 활약하던 조선혁명군이 이끌었다라는 게 이제 그 영릉과 흥경성 전투, 그리고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에서 적을 물리친 건 말 그대로 대전자령 전투인데, 이제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쌍성보 전투가 있었어요. 뭐 사도화자 전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대한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말 그대로 봉오동 전투죠. 예. 이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왜 영화 봉오동 전투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홍범도 장군 역할을 최민식 배우님이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유해진 그 독립군 이제 지휘관이 최민식한테 물어보죠. 장군님, 우리가 다음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니까는 이 홍범도 장군의 최민식 배우가 청산리라고 딱 답을 하죠. 이 영화적인 그 상상력이 좀 가미가 됐겠지만, 그 명장면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39번 가겠습니다. 다음 가상 시나리오의 피고인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른 것은, 자, 피고인입니다. 자, 상하이를 건너가 김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독립운동단체에 들어가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소. 김구와 무엇을 모의하였는가? 이랑을 죽이면 조선독립이 촉진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였고, 폭탄을 구해주면 거사를 결행하겠다라고 말했소. 그래서 지난 1월 8일 도쿄 경시청 앞에서 폭탄을 던진 것인가? 그렇소. 이랑의 목숨을 빼앗고 싶었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피고인은 이랑의 목숨을 빼앗고 싶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폭탄을 던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랑에게 폭탄을 던진 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인 애국단에 몸담아 계셨던 이봉창 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요 이봉창 의사는 이랑이 탑승한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도쿄 경시청 앞이라는 거죠. 이랑 탑승 마차. 여기다가 폭탄을 던졌다라는 거고. 자, 한인 애국단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김구와 이야기를 나눈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독립운동 단체가 바로 한인 애국단이 되겠네요. 뭐 백정기 의사를 비롯해서 뭐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 계셨던 곳 한인 애국단입니다. 자,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훈코공원 여기서 이제 폭탄 투척 의거를 하셨는데, 이제 이봉창 의사는 사실 그 이랑 탑승 마차가 아닌 다른 데다가 던지셨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폭탄이 제대로 터지지가 않아서 이제 그 요 의거 활동은 이제 성공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도시락 폭탄이 빵 터지면서 이 당시 그 일본의 많은 고위급 요인들이 이제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가리켜서 그 조선의 당시 지도자 장제스가, 조선이 아니라 중국 지도자 장제스가 중국인 100만 명이 못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구나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임시정부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고, 이 강호규 의사는 요 분은 그 서울역에서 폭탄을 던지셨어요. 일제강점기 초기 이때 그 일제의 사이토 총독에게 의거를 했던 분입니다. 다만 이분은 당시에 나이가 65,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노인동맹단 뭐 여기에 소속돼 계셨던 분인데, 이제 일본의 그 총독에게 그 의거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폭탄을 던지고서 조용히 사라지셨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처음에 이 강호규 의사가 범인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나석주 의사는 의열단에 계셨죠. 의열단에 계셨고, 이 김성욱 의사도 의열단입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러니까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랑 식산은행에다가 폭탄을 투척하셨고, 이 김성욱 의사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셨어요. 이런 의거 활동을 벌이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대단한 분들이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40번 갈게요. 밑줄근 작전을 추진한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드디어 3개월간에 걸친 1기 50명의 미국 전략정보국 OSS 특수공작훈련이 끝났다. 국내로 진입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명 모두 굳은각오로 자원하였다. 구체적인 작전까지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미국 전략정보국 OSS 나왔잖아요. 국내 진공작전 추진한 거예요. 다만 이 작전이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시기가 1945년 9월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광복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국내 진공작전은 준비까지는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대는 한국 광복군이에요. 자, 요 임시정부의 부대였습니다. 임시정부의 정규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이 한국 광복군을 계승한 부대라고 봐야 돼요. 자,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이 OSS와의 연계로 국내 진공작전 추진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됐다. 영국군이 요청을 했죠. 한국 광복군의 인력을 좀 보내달라. 여기서 해야 될 작전들이 좀 있는데 귀 부대 일원들이 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가서 작전을 했습니다. 일본어를 잘하고 이제 일본인들과 그 외모적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인도 미얀마 전선에 가가지고 이제 교란 작전이라든지 포로 신문,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전 같은 이런 걸 수행했다라는 거죠. 이게 있었고, 다만 선지엔 이 내용은 없어요.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이 한국 광복군은 그 나중에 김원봉 선생이 세웠던 조선의용대의 그 중에 이제 잔류 세력이 합류를 해요. 그게 선지에 있죠. 바로 5번입니다.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하여 병력이 증가하였다라는 게 바로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선의용대는 화북 세력과 잔류 세력으로 분화되고, 이 화북 세력은 그 나중에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이렇게 이제 재편이 됩니다. 호가장 전투 먼저 치르고 조선의용군으로 재편이 되는데, 이 화북으로 가지 않고 남았던 잔류 세력들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해가지고 이제 그 한 부대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민회에서부터 이어졌고, 이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는 이제 여운형 선생께서 주도해가지고 만드셨어요. 이제 일제가 패망할 게 확실시 되는 시기에 여운형 선생이 조선건국동맹을 결성을 했고, 패망이 되자마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꿔가지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선포하면서 계속 치안 행정을 맡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뒤이어 들어온 미국군이 38도선 이남으로 군정을 시행을 하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만든 단체를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은 거기서 이제 종료가 되죠. 자, 영르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선혁명군입니다. 남만주 지역에서 1930년대에 활동했던 한중연합작전으로 했던 부대예요. 총사령 박상진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이거는 대한광복회. 1910년대에 있었던 비밀결사의 군사조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41번부터는 마지막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